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9일 일요일 오전 11시 48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결국에는 변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일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순조로운 정상회담의 진행으로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기 전에 일본이 준비한 내용들이 트럼프의 비위를 꽤 잘 맞추었다는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추가적인 변동성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본은 방위비를 지역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하는 목적으로 방위비를 착실히 늘려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위비 증대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과 그리고 자동차 기업 투자 확대를 설명했는데 일본 측은 미국이 가장 신경 쓰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무역 적자를 동맹국의 입장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한편 한쪽이 착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번 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가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던 상호 관세 대상에 일본이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시장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이 촉발되기 전에 국가 간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사전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10일에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대상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러 주에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비축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법안을 속속들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유타주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유타주 의회의 법안 중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전략 자산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들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미국이 전략적으로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XRP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서 고려하면서 암호화폐의 프레임 중 하나가 전략 자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프레드 리시폴리의 경우에는 만약에 XRP가 전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5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가 미국 디지털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고려되기 위해서 그 자격 조건으로서 XRP가 우선 가격이 $5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5가 나온 계산의 배경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정도는 되어야 전략자산의 총 금액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또 향후 가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서 고려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자산이 되기 위한 1차적인 조건, XRP 가격 $5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현재 대행은 캐롤라인 팸 의장입니다. 그녀는 작년에 리플사에 방문해서 리플 CEO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럼 그녀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CFTC의 디지털 자산 시장 시범 프로그램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업계 선도 기업 CEO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CEO로서 서클,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그리고 리플 CEO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CFTC의 행보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지지의 일환이자
업계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행보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소송이 종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업계의 선도로서 이런 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은 리플의 향후 위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의 24명 자문위원회 의원이 발표가 될 거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자문위원회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종결 전에 만약 이러한 발표가 난다면 소송의 종결과 연결해서 XRP에도 호재 중의 하나로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나 크게 순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대규모 매입에 나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XRP의 경우에도 고래들이 5억 4,800만 XRP를 매입했다는 소식들은 현재의 변동성 시장 안에서 누군가는 차곡차곡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암호화폐 수가 1,100만 개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민코인의 등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향인데요. 이러한 추세가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그리고 과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자산이 4,2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590조 규모인데요. 해당 규모가 미국에서 21번째로 큰 은행보다 더 많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규모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로 본다면 8번째로 큰 증권사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명확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코인들이 사실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거나 혹은 해킹 등으로 거래소의 보안이 흔들릴 때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현재까지는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5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 역시 밸런스 있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내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